오늘 장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금은 시세와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반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은 국제 시세 기준 온스당 2,160달러대 초반에서 강하게 저점을 다지며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고, 은 역시 온스당 908달러 선을 회복하며 단기 변동성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달러 역시 105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인데, 보통 금과 달러는 역상관 관계를 보이지만 현재는 안전자산 동반 수요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초입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일부 빠져나와 금은 달러라는 3대 방어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아직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QT 종료 플 완화 전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24년 기준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여전히 확대 중이고, 국채 발행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달러 유동성 공급 압력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은 동반 상승 플러스 달러 강세가 초기 형태로 먼저 나타나고, 이후 완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금이 가장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그 첫 신호에 가깝습니다. 금의 중장기 사이클이 아직 절반 이상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되돌림이 아니라 다음 흐름의 초입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문과 달러를 같은 관점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금과 은은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핵심 자산으로, 특히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연준 대차 대조표가 7조 달러 근처에서 다시 증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은의 구조적 상승 논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달러는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복의 컴 자산에 가깝습니다. 향후 위기 국면에서 유동성이 말라버리면 달러는 언제든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올해만 봐도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 초반에서 107포인트 근처까지 급반등한 뒤 다시 105선에서 강한 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은 보유자라면 동일 비중 혹은 최소 20벤차 30% 수준의 달러 현금이나 3%대 수익률이 가능한 단기 미국채를 함께 보유하는 것이 변동성 방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금은이 장기 상승을 책임진다면 달러는 단기 충격을 흡수하며 안정성을 높여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이 현재 1,364명 타면 80원대에서 다시 1,400원 회복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 비중은 중장기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금은은 수익과 가치 보존, 달러는 위기 시 방어력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는 가장 견고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현재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36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위치는 상승 파동의 중간, 즉 절반 지점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첫째, 미국의 통화량은 2022년 폭등 이후 조정 국면을 지나 다시 증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M2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금이 평균 80일 RM 20%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34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 중입니다. 부채 증가는 결국 달러의 장기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금의 구조적 수요를 강화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셋째,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 역시 2022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폴란드, 싱가포르의 매입 규모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보면 이번 사이클의 중장기 목표로 제시되는 구간은 온스당 7,500달러이며
개인적으로는 7,500달러 전후가 가장 현실적인 상단 밴드라고 판단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1만 달러 돌파 가능성은 통화량 증가 속도와 금리 사이클을 고려하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즉, 지금의 2,300달러대는 장기 상승의 종점이 아니라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 휴식 구간에 더 가깝습니다. 금의 본격적인 재평가는 아직 남아있으며 앞으로의 상승폭은 지금까지의 상승분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 시장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사이클이 시작되면 상승폭은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은 시세는 온스당 98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양적 완화 이후 30달러대를 여러 차례 돌파하려 했지만 공급 구조적 한계 때문에 상승 탄력이 일시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명확히 이전과 다릅니다. 첫째, 글로벌 은 공급 부족이 5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은 공급 적자는 약 2억 5천만 온스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둘째, 중국 상하이 은 재고가 거의 소진 단계로 진입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단기 수급 압박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패널 수요와 반도체 전력 산업에서의 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전기 소재 수요 증가도 은의 구조적 상승 요인입니다. 셋째, 금은 비율이 현재 약 85배 수준인데 역사적으로 7비점60배까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은이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은 가격이 최소 150달러, 강한 모멘텀이 붙을 경우 200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금이 온스당 7,500달러로 재평가되는 구간에서는 은이 후행 랠리를 통해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지금의 20달러 후반대는 장기 사이클로 보면 아직 초입부에 불과합니다. 한국 금 시세를 전망할 때 가장 핵심 변수는 국제 금 가격뿐 아니라 환율과 국내 프리미엄입니다. 현재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약 2,360달러 수준이며 환율은 1,000람 타임스 좀 1레일 80원대를 오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500원대까지 재상승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금 프리미엄은 과거 평균 10% 내외였던 시절과 달리 최근 2년간은 수급 불균형과 개인 매수 증가로 인해 23% 이상 고착화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제 시세가 온스당 7,500달러 구간에 안착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유지하고 국내 프리미엄이 30% 안팎으로 붙는다면 한국 기준 1kg 손수금의 가격은 1억 원을 무난히 돌파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실제 수치에 기반한 구조적 결과입니다. 1돈 3.174렉,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시세 7,500달러, 환율 1,500원, 프리미엄 30% 조건을 적용하면 1돈 환상가는 순간적으로 190만, 200만 원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급등기에도 개인 간 직거래에서는 1돈 100만 원이 여러 차례 체결되었고 금방 매입가는 그보다 15미, 2% 낮게 책정되며 차익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즉, 1돈 200만 원은 과장이 아니라 프리미엄 환율, 상승이 겹쳤을 때 충분히 현실 가능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금의 중장기 재평가가 진행된다면 한국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더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 금이 온스당 2,070달러를 단숨에 돌파했던 구간이 있지만 그 당시 상승은 구조적 재평가라기보다 초기 유동성 랠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연준이 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며 시중 자금이 주식, 감, 부동산 원자재로 동시에 몰렸고 금 역시 그 유동성의 일부를 흡수하며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금은 1,700달러,
구간에서 약 2년간 박스권을 형성하며 사실상 횡보했습니다. 이는 강세장의 피로가 아니라 다음 장기 사이클을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이었습니다. 이때와 달리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고 있으며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재정 적자는 코로나 당시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34조 달러 수준으로 올라왔고 월별 적자 증가율도 높아져 장기 금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입니다. 셋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2024년 연속으로 역사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수급 기반 자체가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2020년의 급등은 예고편에 불과했고 본편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의 2000년 300달러대에는 고점 신호가 아니라 다음 재평가 국면에 진입하기 직전 가격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 가격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금리보다 유동성 전환입니다. 현재 연준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온 QT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로 사실상 중단하며 대차대조표를 약 6.5조 달러 규모에서 안정화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시중 유동성 흡수를 멈춘다는 의미이며 다음 단계는 결국 Q, 양적 완화 또는 국채 재매입 확대입니다.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첫째, 미국 국채 발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릅니다. 2024년 연간 재정 적자는 이미 1조 7천억 달러를 넘었고 장기 금리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채 수요를 연준이 다시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단기자금 시장에서도 불안 신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월 초 단기 레포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 원자재 시장 전체가 흔들렸고 이는 유동성 공급 부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셋째, 글로벌적으로도 미국의 완화 전환은 연쇄적 파급 효과를 만듭니다. 미국이 QT를 종료하고 유동성 공급을 재개하면 유럽, 일본 신흥국도 동일하게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세계 M2 증가로 직결됩니다.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한 첫 6개월 동안 금과 은은 가장 강력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금, 은 달러 동반 상승이라는 초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연준의 기조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12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돈 풀기 시즌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는 금의 다음 파동의 핵심 촉매제가 됩니다.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면 금은 단기적으로 강한 랠리를 보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최근 PCE 근원지수는 여전히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지표 또한 구조적으로 완전히 둔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연준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완화로 전환해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게 되면 2021년과 유사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은 초기에는 강하게 오르지만 인플레이션이 과열되면 연준은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금 가격의 단기 조정 요인이 됩니다. 즉, 금의 최종 상단은 단순히 국제 시세의 방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속도 연준의 대응 달러, 유동성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고도의 타이밍 싸움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의 중장기 상단을 7,500달러 수준으로 보는 분석이 우세하며 이는 M2 증가 속도와 과거 양적 완화 주기의 평균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반면 일부에서 제기되는 1만 달러 돌파 시나리오는 이번 사이클에서 달성하기에는 통화량 성장률이나 실물 수요 증가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습니다. 즉, 상단은 열려 있으나 무한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상승의 속도와 연준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유동성 초과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금은 가장 강하게 움직이므로 상단을 정확히 예측하기보다는 흐름 전환을 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질서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비르이스의 확대와 탈달러 흐름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르익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웨이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미국 중심의 금융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금 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2023년 세계 중앙은행 금 매입량은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4년에도 중국, 폴란드, 싱가포르 등이 대량 매입을 이어가며 수급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탈달러라는 표현이 종종 과장된 방식으로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비라이세스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달러 체제를 즉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달러 사용 비중을 줄이는 국가에 대해 높은 관세나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전략은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부분적 분산 플러스 금 비축 확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을 기반으로 한 브릭 스테이블 코인 개념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중국만 해도 최소 1만 톤 이상의 금 보유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 공식 금 보유량은 약 2,400톤 수준에 불과해 당장 금본위에 가까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즉, 탈달러 흐름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의 패권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변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금 장기 수요를 계속 견인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금 랠리의 중요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미국이 금값을 억누르고 있다는 음모론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이러한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습니다. 첫째, 금이 오르지 못했던 시기들은 대부분 미국의 정책적 억압이 아니라 통화량 증가 둔화, 금리, 인상, 신용, 경색과 같은 것이 사이클의 정상적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2018년 금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축소적 재정 정책, 그리고 M2 성장률 둔화 때문이었지 금 억압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금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 미국이 일부러 막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심리이지만 실제로 금을 억누르기 위해 정책을 쓰는 것은 달러 패권 유지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은 이미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금이 아닌 달러 유동성 금리 신용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금을 억누른다고 달러의 지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억압은 반대로 글로벌 불신을 키워 달러 시스템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만약 미국이 금값을 진짜로 강하게 눌렀다면 2024년처럼 세계 중앙은행들이 역사적 규모로 금을 매입하는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금은 2020년 고점을 2023년에 돌파했고 최근에는 온스당 전 3년 60달러 부근에서 재상승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의 방향은 음모론이 아니라 부채, 유동성 기지금리, 통화량이라는 것이 구조가 결정합니다. 금을 억누르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힘이 늦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의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귀금 속에만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략은 금은 달러, 성장주의 4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금은 전체 자산의 30% 수준이 이상적입니다. 국제 시세가 온스당 2,36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구간은 장기 사이클의 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할 매수 전략이 적합합니다. 둘째, 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만 볼펠리 퍼센트 비중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온스당 고수험 8달러 다이에는 여전히 중장기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달러 비중은 20.30% 사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30단 1080원 범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1455센 500원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달러는 보험 자산으로서 필수적입니다. 또한 3%대 수익률이 가능한 미국 단기채를 함께 활용하면 안정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넷째, 성장주는 남은 자산에서 30.40%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적당합니다. 특히 AI 전력 반도체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실제로 2024년에 강한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 여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ETF나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금과 달러 비중을 통해 전체 변동성을 조절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장기 사이클에서 생존하려면 귀금속으로 가치 보존 달러로 방어 성장주로 수익이라는 균형 잡힌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금의 중장기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연간 재정 적자도 1조 7천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며 통화 공급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QT 종료와 완화 전환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2,360달러, 부근에서 새로운 상승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을 감안하면 온스당 7,500달러는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통화량 부채, 유동성 사이클이 만들어내는 합리적 상단입니다. 한국 시세로 환산하면 환율이 1,500원, 국내 프리미엄이 30%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1kg 부문 금은 1억 원을 넘어가게 되고 1돈 시세는 순간적으로 190만, 200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과장된 미래가 아니라 실제 계산을 통해 뒷받침되는 현실적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가격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금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동성이 언제 풀리고 언제 조이는지, 그리고 환율과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금 투자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사이클 이해와 장기 보유입니다. 1돈 200만 원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적 변화가 만든 필연입니다.